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양자 물리학의 가장 이상하고 또 매혹적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바로 양자 스핀의 미스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리가 아는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아주 작은 세계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 비밀의 문을 지금부터 함께 열어보시죠. 이 모든 미스터리는요, 사실 아주 간단한 실험 하나에서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정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였죠. 이 결과를 이해하는 게 바로 양자 세계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겁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요, 우리가 전자 하나를 아주 강력한 자석 사이로 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석의 힘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휘면서 스크린에 부드러운 곡선이나 쭉 번진 띠 모양을 남길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세요. 전자가 무슨 번진 띠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마치 누가 딱 정해놓은 것처럼 위, 그리고 아래, 단 두 개의 점으로만 나뉘는 거예요. 중간 지점? 그런 건 아예 없습니다. 이 현상이야말로 양자 세계가 얼마나 기묘한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양자 세계만이 가진 아주 특별하고 좀 기묘한 속성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물리학자들은 이 이상한 행동을 설명하려고 스핀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핀 하니까 뭔가 팽이처럼 뱅글뱅글 도는 게 생각나시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일단 공식적인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양자 스핀이란 소립자가 가지는 고유한 형태의 각 운동량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냥 쉽게 전하나 질량처럼 그 입자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가지고 있는 뭐랄까 일종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그런 근본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들 이 인용문처럼 생각했어요. 아, 스핀이라는 게 지구나 팽이가 뱅글뱅글 도는 거랑 비슷한 거구나 하고요. 일단 이해를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비유예요.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알던 상식은 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자 세계의 스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회전이랑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거든요. 자, 이제부터 진짜 머리 아프고 이상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양자 스핀이 이상한 첫 번째 이유, 그건 바로 스핀 값이 연속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측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이 딱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직 방향으로 전자의 스핀을 재잖아요. 그럼 결과는 놀랍게도 딱 두 개밖에 안 나와요. 스핀 업 아니면 스핀 다운. 살짝 위, 45도 위 이런 애매한 중간값은 절대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핵심 규칙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스핀을 가진 전자는 마치 작은 막대 자석처럼 행동해요. 둘째, 여기에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 작은 자석은 어쩔 수 없이 위 또는 아래 둘 중 하나의 상태를 선택해야만 하죠. 셋째, 중간은 없다. 이처럼 값이 뚝뚝 끊어져 있는 속성을 바로 양자화되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실험도 충분히 이상했죠? 근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양자역학이 얼마나 기묘한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두 번째 실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건 아마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몰라요. 자, 잘 따라오세요. 먼저 아까 그 실험 장치에서 스핀업으로 나온 전자들만 싹 골라냅니다. 그럼 이제 우리한테는 스핀업이 확실한 전자들만 있는 거죠. 그쵸? 자, 이 녀석들을 이번에는 자석을 90도로 획 돌려서 수평 방향으로 통과시켜 볼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미 업이 애들인데 말이죠. 결과는 진짜 믿기지가 않습니다. 빔이 또 둘로 나뉘어요. 분명히 우리는 스핀업인 애들만 집어넣었는데 수평 자석을 통과하니까 갑자기 걔들이 스핀 왼쪽, 스핀 오른쪽으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건 마치 전자가 방금 전까지 자기가 스핀업 상태였다는 걸 완전히 까먹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보는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두 개의 이상한 실험이 드디어 우리에게 스핀의 진짜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건 스핀을 넘어서 양자 세계의 근본적인 원리, 바로 현실과 측정이라는 행위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러니까 고전적인 직관으로는 전자의 스핀은 원래부터 방향이 정해진 작은 화살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양자연실은 그게 아니에요. 스핀은요,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측정하느냐? 그 행위를 하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의 스핀의 상태가 결정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직 자석으로 스핀을 잰다는 건 전자를 업 아니면 다운 상태로 강제로 만들어버리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수평 자석으로 재면 이번에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이 되라고 또 강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측정으로 얻은 정보는 두 번째 측정을 하는 순간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인용구가 이 모든 기묘한 상황을 완벽하게 정리해줍니다. 스핀이 양자화되는 축은 우리에 의해 선택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관찰자인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입자의 현실이 바뀐다는 거예요. 스핀은 원래부터 입자 안에 있던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결론은 우리를 양자역학의 가장 유명하고 심오한 원리 중 하나, 바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한마디로 수직 스핀 같은 한 가지 속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수평 스핀 같은 다른 짝이 되는 속성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양자 스핀이라는 걸 통해서 현실이란 게 도대체 뭘까 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속성이 우리가 쳐다보기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는 거라면 우리가 보지 않고 있을 때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실제한다는 말의 의미 자체를 우리가 다시 써야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